안녕하십니까, 정명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세 달이 지났어요. 세 달 88일째라든가 제가 정확히 날짜를 못 세어봤습니다. 한 세 달 가까이 되었는데요. 하고 보니까 우리 시장이라는 자리가 제가 2007년도에 한 30만이 안 됐을 때 그때 화성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본 시장하고 옆에서 또 50만 막 되려고 했을 때 그때 옆에서 모셨던 시장의 그 역할하고 현재 95만 명인 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변화가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모든 행사에 다녀야 되고 또 그 당시보다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업무 챙겨야 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한번 이거 건의를 해야 되는데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지금 두 시장을 한 명 더 줘야 돼요. 이게 지금 100만이 넘어가야 일부 시장, 2부 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50만 정도로 다 좀 하향을 해서 부시장님들이 같이 업무를 챙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체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세 달 동안 우리 화성에서 시장을 하면서 쭉 보니까 우리 화성시장, 화성이라는 곳이 원래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도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뭐 시장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느꼈지만은 실제로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번역별로 또 지역별로 반도별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특색이 있고 각 지역별로 서로 생활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이 틀리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은 막상 닥쳐보니까 상당히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28개 읍면동을 다 다녀봤거든요. 다녀보고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소에서 우리 시민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 제가 느끼는 건데 이분들이 화성시정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가 하는 일, 또 교육청에서 하는 일, 또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시민 아카데미 이런 게 상당해서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했더니 하는 그 가끔 여기저기서 이렇게 현수막을 보니까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또 우리 지역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화성에 시가 하는 일 또 주요 사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거나 아니면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시정 브리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6일 날 최초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태풍 때문에 좀 늦어져서 좀 한 20일 정도 이게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시정 전반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시장이 저나 아니면 부시장이 브리핑을 해드릴 것이고 각 파트별로 국장이 담당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국장들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월 1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달에 어떤 이슈가 또 부각될지 모르는데 그 이슈에 맞는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시책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요. 고위험군, 고위험 위기 가구 전수조사하는 거하고 농민 기본소득 그리고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 참여하는 거를 브리핑 할 것인데요. 이거 플러스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여기 언론인분들만 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우리 주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설명하자.
와서 설명 뭐 필요한 분 와서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권역별로 4개 권역을 좀 구분했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동탄권역, 또 이 병점 지역, 또 남양반도, 저 태양남을 비롯한 저 남부 지역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0월 6일부터 5일부터 4개 권역에 대해서 찾아가서 그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 쭉 꾸준히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할 수 없고 한 3달이든 4달이든 업무 좀 진척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새로운 준비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행정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소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시정을 홍보해 주시는 우리 언론인들과의 소통이 행정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정말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화성을 위해서 바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아마 이번 이슈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우리 화성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조직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업 지원하는 부서는 한 개과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기업이 뭐 22,000개, 또 근로자가 수십만 명,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원하는 부서는 딱 한 개 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업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더 늘리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화성에 있는 기업들이 뭐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기업 지원하는 부서를 늘리고, 또한 거기에 기업 SOS 팀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8월 추석 전에도 이렇게 쭉 한번 발표하고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 지역 화폐에 대해서 5%에 있던 거를 아까 10%로다가 인센티브도 주면서, 또 가장 지금 바로 할 거는 각 제한 업종들에 대해서 5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지역 우리 화성만 하더라도 한 100억 정도를 소상공인들 제한 업종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이 시정에 가장 우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실태 파악은 다 됐죠? 예. 실태 파악이 돼서 그때 3번에 걸쳐서 6월 30일 그리고 7월 달 또 8월 달에 대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 또 침수된 가구, 침수된 상가 등등 해서 경기도 정부에서 200만 원 플러스 우리 자체에서, 저도 복구하러 가보니까 뭐 200~300만 원 갖고는 뭐 침수된 집들을 말씀드리니까 침수된 집들에 대해서 200~300만 원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얼마인가를 고민하다가 3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송산이라든가 이런데 그 농경지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이 판가름이 안 돼서 좀 더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경지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정말로 이 침수 피해가 있고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 그 지역회의는 장점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이제 중단되다 보니까, 또 저도 그 당시에 바깥에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회의에 숫자를 정해놓고
이렇게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아마 읍면 동자님들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 회의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추진을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은 아직 안 했지만은 그렇게 대규모로 다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그거는 마을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마을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 그동안 또 3년 동안에 운영한 실적,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또 업무 등등을 생각해서 지금 거의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가장 중요한 건 행정의 효율성이 아닌가 생각돼요. 돈 한 20억 정도가 투자가 되면서 그게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정말 마을이 조금 나아지거나 주민들의 의식이 나아지거나 또 상당히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곧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